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가 무너진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던진 짧은 말 한마디, 배우자가 무심코 흘린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온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날. 혹시 지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저는 거창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며 깨달은 것들, 마음이 무거울 때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웠던 것들을 천천히 풀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어딘가 서먹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어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카톡 답장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요. 아들한테 밥 먹었니 물어봤는데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읽었다는 표시만 떠 있고 그러다 저녁 때쯤 되어서야 응, 먹었어. 이렇게 한마디만 달랑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아이가 나한테 화가 났나? 요즘 내가 너무 잔소리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녁 때쯤엔 제 마음이 이미 지쳐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일들. 자식이 보낸 짧은 답장, 배우자가 건성으로 한 대답, 친구가 약속을 미루며 던진 말투.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릅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문득 그 감정이 맴돕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작은 일 하나가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보입니다.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이 말 이해하시지요?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면 세상 모든 게 불편합니다. 자식이 보낸 이모티콘 하나도 성의 없어 보이고 배우자가 소파에 앉아 쉬는 모습도 게으르게 보이고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식의 짧은 답장에서도 바쁜 와중에 답장이라도 했구나 하는 마음이 익히고 배우자가 소파에서 쉬는 모습에서도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하는 배려가 생기고 친구의 받지 않는 전화도 그 사람도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는 것.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인데 딸이 명절 때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명절은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작년에도 우리 집에 왔으니까 올해는 시댁 차례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너무나 서운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온 게 벌써 1년 전이네. 그럼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잘 다녀와 하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밤이 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딸한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나. 시댁이 더 중요한가 보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새벽 2시쯤 딸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풀렸다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가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일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뒤로 미루면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하는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맞지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자식 문제든, 배우자와의 관계든, 친구와의 만남이든, 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마음을 밖에다 두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못해주면 서운합니다. 배우자가 다정하면 행복하고 무심하면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찾으면 뿌듯하고 안 찾으면 섭섭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생각이 있으며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은 요즘 아침마다 신문만 봐요. 제가 말을 걸어도 응, 한마디뿐이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이 없어져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화가 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다 저녁 때쯤 되면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와요. 당신은 맨날 그래.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남편도 화를 내고 결국 또 싸움이 되고 요즘은 그게 반복돼요. 40년,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 젊었을 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보다는 정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관계가 됩니다. 정은 참 묘한 감정입니다. 사랑보다 깊지만 때로는 사랑보다 무겁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도대체 내 말을 듣긴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가고 나면 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배우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예민한 상태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부터 먼저 돌봐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정이라 불렀습니다. 한자로 고요할 정. 고요함. 하지만 고요함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함이란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못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수면에 파도가 일지만 연못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마음 깊은 곳은 늘 고요해야 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엔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산란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서운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또 회사 핑계를 대네.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오는데 그 감정이 바로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래. 회사가 엄마보다 중요하지 뭐. 너 요즘 집에 너무 안 오는 거 아니니?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바빠서 이끌어는 건데. 그렇게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같은 말을 들어도 순간 멈춥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려 하는구나.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일 때문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 다음에 한 번 시간 낼 수 있을 때 편하게 다녀가렴. 이렇게 말하고 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엄마, 이해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어도 마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보십시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고요함의 힘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좋은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고요함이란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아닙니다. 고요함은 마음 속에 빈자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마음이 온갖 생각과 감정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 불안,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의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고 상황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빈자리가 있으면, 즉 고요함이 있으면 상대의 말이 들리고 상대의 마음이 보이고 상황의 본질이 파악됩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판단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산란할 때는 모든 것이
감정적,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잘못한 건가? 온갖 추측과 해석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사실과 감정이 분리됩니다. 아, 이건 사실이고, 이건 내 감정이구나. 그렇게 구분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요해지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풀리겠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그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셋째, 관계가 밝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말이 적고 화를 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도 편하게 찾아오고 배우자도 마음을 열고 친구들도 기꺼이 시간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작년에도 못 왔는데 올해도 못 온다는 자식.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서운함이 올라올 겁니다. 이때 첫 번째로 할 일은 멈춤입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문자를 보내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사랑받고 싶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관점 바꾸기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못 오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 부담, 혹은 장거리 이동의 피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도 오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조금씩 이해로 바뀝니다. 세 번째는 말의 선택입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이제 말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말. 내 마음을 전하되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말. 예를 들면, 그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엄마도 이해해. 다만 너 보고 싶은 마음은 엄마도 어쩔 수가 없네.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들려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도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 참 대단하시다.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는 다음에 꼭 시간을 내려 할 것입니다. 배우자 이야기도 해볼까요? 오랜 세월 함께 산 배우자.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행동 하나가 참을 수 없이 짜증나는 날이 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이 말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이때도 멈춤이 필요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말을 쏟아내기 전에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이든 베란다든 잠깐 자리를 옮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정말 저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예민한 상태인가? 많은 경우 우리가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그럴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돌보아야 합니다. 잠시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그렇게 화나던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가 배우자에게 말합니다. 아까는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외로움 이야기도 해볼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온 저녁.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외로움. 그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일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삼키는 그 마음. 누군가에게 말하자니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고 배우자에게 말하자니 서로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사깁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연결을 만들어 보십시오. 꼭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는 것. 자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은 하루 보내렴 전하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또 하나, 자신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면 결국 3가지 습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멈춤의 습관.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행동하기 전에 3초만 멈추는 습관. 이 작은 멈춤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을 바꿉니다. 둘째, 바라봄의 습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습관.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않고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인정하는 습관. 셋째, 선택의 습관.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습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바로 심통의 원리입니다. 심통.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그 산란함이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함이 상대에게도 전달되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초조해하고 불안해한다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여유롭고 편안하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들어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무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말을 하면 싸움이 되고 말을 안 하면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결심했습니다. 한번 내 마음부터 고요하게 만들어 보자. 남편이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도 예전 같으면 당신은 맨날 텔레비전만 봐 하며 짜증을 냈을 텐데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은 것이 아니라 멈춤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회사에서 피곤했겠지. 조금 쉬고 싶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짜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끓여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만 놓고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오늘은 왜 잔소리를 안 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가 고요해지니 자신도 덩달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좋은 뜻으로.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나이 먹으니까 조금 철이 드나 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심통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상대에게도 전달되고 관계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늘 무언가에 쫓기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다른 한 종류는 마음이 고요하고 여유로우며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쉬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부모,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 친구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주변을 밝게 만들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며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식 문제든 배우자와의 갈등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모든 것의 해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러니 밖을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부터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3초 멈춤. 무언가에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짜증이 날 때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 3초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를 위해 일하느라 당신은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사정이 있고 바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새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우자의 작은 배려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식의 짧은 문자에서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친구의 안부 전화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멈춤의 습관, 바라봄의 습관, 선택의 습관을 하나씩 익혀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고요해졌구나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날들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밝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배우자와의 사이가 따뜻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마음 편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 다르게 살아보십시오. 3초 멈추고 깊이 숨 쉬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할 것이고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답도 고요해집니다. 고맙습니다.